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제가 앞서서도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구리값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기조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일본 막 단어 얘기를 하면서 표면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 이면의 내면적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닥터코퍼라는 별칭도 있죠. 이 경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국 구리 가격이 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공급적인 요인들까지 좀 맞물리면서 주가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지표들은 지난달 거를 이번 달에 발표하는 다시 말해서 좀 한 달 주기로 좀 늦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 훨씬 더 즉각적인 경기 바로미터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예측이라든지 물가 예측을 할 때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들을 통해서 많이 예측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 관세가 구리까지도 이제 뻗쳐나가겠다라는 좀 예측들도 나오기도 했고 뭐 과거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매길 때도 구리는 왜 안 할까 좀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이제 뭐 구리까지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 뭐 결국 이런 그 관세적인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도 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요가 올라간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왜 안 하던 구리 관세 얘기를 이제 와서 또 꺼내는 건지 이걸 또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를 호경기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호경기를 불러오기 전에 미리 구리에 관련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큰 돈들이 이제 불경기가 좀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부터 구리를 미리 사 모으면은 호경기가 다가왔을 때 돈을 벌 걸로 기대되다 보니 이제 미국의 이 불경기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이 극으로 가고 있는 불경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이제 전략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 때문에 생산 중단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구리 가격에 관해서 계속되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될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가격 상승의 속도가 빨라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수요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이야기가 나온 게 좀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이제 불경기가 심화되는 단계 안에서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구리에 대한 원자재 수요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구리가 뭐 전선뿐만 아니라 인프라 각종 이제 산업재에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호경기를 불러오기 위한 정책들 이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는 이제는 호경기를 위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으니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빨리 써야 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도출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인프라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무드를 점진적으로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단계니까요. 거기서 이제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쓰게 되면 구리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똑똑한 돈들은 그럼 이제 미래에 구리 수요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사둬야 되겠다. 이런 수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의 전반적인 지표들 자체도 구리 가격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짚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구리 관련한 또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이 나와주는데 대응점들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막 모멘텀적으로 장기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부터 긴 호흡을 바라볼 거다라고 한다면 구리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을 타는 거고 이제 하방 리스크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이제 또 상승 사이클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왜 올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민감주들은 보통 이제 불경기가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바닥을 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바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 부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구리 수요가 올라오고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들은 구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럼 대장주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자꾸 하는데 물론 이제 구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전에는 이렇게 좀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 것이다 예견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보이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미 관련된 종목들이 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안에서 대장주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더 나은 그다음 대장주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이제 시장에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을 유추해 봐서 보면은 이구 산업이 대장주 성격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내가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까지 같이 챙겨가겠다라고 하면 풍산이라는 기업이 구리 관련된 수혜도 받지만 방산 수혜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든지 군소물자에서 쓰이는 그 탄이 있죠. 이 탄이 이제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이제 수혜를 받는 풍산 같은 경우에도 방산 이슈와 이제 구리 이슈를 같이 접목한 그런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보니 이런 이 키워드가 좀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풍산 같은 종목도 매력적으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이제 급등을 이제 막 보여준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간 주가가 탄탄하게 좀 올라와 있기도 했고 사이클이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큰 흐름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풍산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이제 이 구리라는 테마에 충실해가지고 매매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우리의 또 시장 대응점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자체가 사실상 좀 예견된 부분이었다라는 의견들도 시장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의 또 흐름들을요, 여러분들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리 관련해서 우리가 이 구리 관련해서 상승을 나오게 된다면은 그 섹터적인 측면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산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구리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 이전에도 이제 거의 세트처럼 같이 붙어서 움직이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전선주들 뭐 혹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묶어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력 인프라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 전력 인프라,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뒤늦게 좀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묶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한번 이런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이후 다음 섹터를 보신다라고 하면 전선 종목들도 결국 인프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니까 같이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거를 노려보시고 이제 구리 가격이 만약에 경기 바로미터 역할로 하는 것으로서 노려본다. 내가 이제 호경기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구리 관련된 섹터에 이제 충실하게 의존이 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구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